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그리고 통합의학 박사 20년 경력의 동아일보 이진아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홍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경희대 한의학대학 본차 교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홍삼 그러면 좀 우리가 사실은 인삼에 비해서 뭐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좀 해왔죠. 네. 교수님이 요걸 직접 모형을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싹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짜라서 이게 바로 홍삼입니까? 교수님? 색깔이 붉죠. 네네. 인삼을 특정 온도로 쪄서 만든 것이 홍삼입니다. 찌는 과정에서 일부 성분들이 뭐 진세노사이드, RH1, RH2, 그다음에 G3 뭐 이런 일부 성분들이 바뀝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홍삼이고요. 그 홍삼이 만들어진 역사는 조선시대 중기인데요. 이제 인삼이 보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삼이란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홍삼의 시초이고요. 그것을 이제 쪄가지고 찌니까 이제 하얀 것은 좋고 찐 것은 좀 나쁜 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좋은 흰 것은 이제 중국에다가 줬더니 중국 사신이 와서 왜 좋은 홍삼은 너네가 먹고 하얀 것은 이제 우리를 주냐 그래서 이것이 좋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또 홍삼을 하게 한 그런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교수님 참 신기한 게 이게 원래 찌거나 그렇게 하면 좀 성분이 파괴돼서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은 성분이 또 바뀌는군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 홍삼을 만드는 과정이 찌는 과정인데 그렇게 찌게 되면은 이제 일부 성분들이 바뀌기는 한데요. 이제 그 인삼을 끓이면 어느 정도는 또 홍삼과 비슷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과 홍삼의 차이를 홍삼이 월등히 좋다. 인삼은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삼과 홍삼은 뭐 큰 차이 없이 좋다. 근데 홍삼이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홍삼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지 현격하게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또 궁금한 걸 몇 가지 또 질문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바로 6년근이 가장 좋은가요? 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좀 너무 익숙하고, 그죠? 그게 뭐 4년 홍삼, 6년 홍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좋다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우리가 좋다 그러면은 효과가 정말 좋을까? 그러면은 양리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임상 시험 하기는 어렵고 양리 실험을 한 논문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리학적으로 6년근이 4년근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자, 그러면 성분 함량이 많은가? 성분 함량을 또 조사해 봤더니 6년근이나 4년근이나 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근, 4년근은 현재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예요. 하지만 이제 예전 사람들은 6년근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모를 6년근에 더 좋은 게 있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큰 차이는 없다 이것입니다. 교수님 좀 밝혀주십시오. 근데 문헌에는 또 6년근이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또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마트에 가서 이제 추석에 관련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홍삼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홍삼 제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홍삼을 우리가 먹는 이유가 홍삼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뭐 노화를 좀 늦춘다거나 또 피로를 원기를 회복한다거나 이런 효능을 바라고 대부분 드시지 않습니까? 네네. 대개 이제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용량이 중요한데요. 원물로 해가지고 네네. 1에서 3g 정도가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네네. 그 이상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간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네.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떠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떠먹는 것도 물론 저희가 이제 양이 그렇게 이것은 안전력이 높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어도 괜찮기는 한데 네네. 떠먹는 것보다는 양이 딱 정해진 것 그런 것들이 네네. 좋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아까 뭐 1에서 3g 정도의 뭐 인삼이 됐든 홍삼이 됐든 이런 걸 선택해서 너무 이렇게 비싼 거나 뭐 적당하게 하거나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없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삼을 피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요, 이거 참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몸에 열 나는 사람은 홍삼을 뭐 피해야 된다도 있고, 그죠? 또 뭐 어떤 특정 질환 있을 때 또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아울러서 얘기해 주십시오. 홍삼이나 인삼을 피해야 될 경우, 되게 흔한 경우가 저는 열이 많아서 못 먹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되게 이제 제가 한번 더 물어봐요. 어느 정도 드셨어요? 하면은 뭐 한 뿌리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용량을. 그래서 보통 한 1에서 3g 정도 드시면은 그런 큰 문제가 없어요. 혹시 조금 열이 나더라도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홍삼이나 인삼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면역력이 높아져서 제가 이제 본 분들 중에는 뭐 신장 이식이나 뭐 이렇게 하는 면역력을 저하시킨 분들은 인삼을 드시면 면역력이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분들은 이제 드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드실 때 와파린이나 이런 그 약을 드시면은 와파린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인삼과 함께 드시면 와파린의 용량을 좀 낮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용량을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게 용량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잠시 복용을 좀 섭취를 중단하셔야겠죠. 또 교수님, 이거 또 어떤 질환에 또 피해야 됩니까? 흔히 이제 잘못 아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혈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게 되면은 이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용량에서는 혈압에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인삼을 먹으면은 인삼은 좀 괜찮다 이런 또 보고가 있습니다. 또 기왕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삼의 부작용,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그 중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10g, 좀 많은 양이죠. 10g 정도를 3개월간 사람들에게 복용을 시켰나 봐요. 중국 실험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양.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복용하니까 두통 그리고 이제 발적이 생기고 또 이게 입에 뭔가 이제 자꾸 이제 돋아 올라오고 그런 그 부작용들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또 인삼을 멈추면 그 섭취를 멈추면은 괜찮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 마지막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얼마 동안 먹어야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홍삼의 효력을 좀 느끼려면 뭐 한 개 금방 먹었다고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먹었다고 바로 원기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복용해야 됩니까?
그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삼에 알려진 그 효능 중에 하나가 그 노화를 좀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어준다. 그런 이제 그것이 알려져 있고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먹으니까 먹고 나서 또 안 먹으면 괜찮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매일 먹어도 평생 먹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이제 매일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잊어버려서 잘 안 먹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그 대신에 많은 양은 말고 적은 양을 그렇게 드시면 괜찮고 그것이 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보약을 우리 조상들이 드셨지 않습니까? 대개 언제 드셨냐? 봄하고 가을에 드셨어요. 봄하고 가을은 견디기가 힘들기고 근데 오히려 또 좋은데 짧죠. 여름 겨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드셔서 힘든 여름을 나고 가을에 드셔서 또 겨울을 나고 해서 봄 가을 정도에 드셔도 좋고 또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의 양을 그냥 꾸준히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양을 좀 적게 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봄, 가을, 대개 한 3개월 정도 복용하면 또 여름을 무난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홍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시기 전에 좀 우리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